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언어 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2024년 7급 공채 PSAT 1차 시험 끝났잖아요.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2025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언어 논리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언어 논리 1년 커리큘럼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대비 PSAT 언어 논리 커리큘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시험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치르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시험지를 받아서 한번 풀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24년 시험 치기 전에 파이널 특강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시험이 난도가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난도 조정이 조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난도 조정을 할 때 출제원들이 가장 건드리기 쉬운 문제 유형이 논리와 논증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문제들이 논리 논증 문제가 출제될 때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다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뭐 파이널 특강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1년 내내 전반적인 입문 강의부터 시작해서 기본 심화 강의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커리큘럼 과정에서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난도를 높이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뭐 실험 평가 문제라거나 실험 추리 문제라거나 논증 문제의 논리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난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는 약간 체감 난도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난도가 높게 나올 경우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의 다 문제화됐기 때문에 이번 1년도 저도 이제 예측하고 있는 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커리큘럼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신다면 1년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맞춰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논리 출제 경향. 언어 논리는요, 뭐 이거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출제 패턴이 굉장히 분명한 시험이에요. 7급 공채도 뭐 20년 모의평가부터 시작해서 24년 기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전부터 PSAT 언어 논리라는 시험은 5급 공채 시험에서 2004년부터, 그 다음에 민간 경력 채용 시험에서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기출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출제 문제들을 다 펼쳐놓고 같이 분석을 해보면 언어 논리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 패턴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출제 패턴이 사실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기본서에서도 제가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언어 논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독해, 논증, 문맥, 논리,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 안에서 조금 더 유형이 세분화될 수는 있죠. 그래서 독해 쪽에서는 내용 이해하고 소위 우리가 아는 독해 문제들 있죠. 지문 길게 나오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요 독해 파트의 문제가, 유형의 문제가 2문항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10문항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야겠네요. 물론 그렇죠. 비중이 높아진 건 맞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 직전에 가게 되면 독해 문제에서는 크게 변별력이 안 생겨요. 무슨 말이냐? 다들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독해 문제는 레벨이 비슷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속도라던가 정답률 추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개인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독해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다, 문항이 더 많이 출제되었다고 해도 사실 난도 자체는 그렇게 그러니까 높지 않아요. 난도는 평이할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얘는 중요해요. 추론 파트는 좀 독특하게, 다른 독해 문제와는 다르게 독특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추론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지만
실험 추리 문제 같은 것들, 과학 소재 활용하는 추론 문제들은 좀 눈여겨보실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문제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변별력 있는 문제로 활용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론 문제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증 파트 문제에서는 말 그대로 지문의 글이 설명문조가 아니라 논조가 있는 논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장에 대한 지지, 비판, 반박, 그 다음에 분석, 평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발문은 요 두 가지 발문입니다. 분석과 평가 쪽. 여기서 네 문항 올해 출제가 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두 문항이 줄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뭐에서 좀 영향을 받는 거냐면 작년 문제에서는 핵심 논지 찾는 문제가 두 문항이나 출제됐어요. 지나치게 비중이 높았죠. 그리고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그 문제가 빠졌고 분석 문제 두 문항, 평가 문제 두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논증 문제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역시 평가 쪽에서 실험 소재 활용하고 있는 실험 평가 문제 그 다음에 그 분석 문제 쪽도 그렇고 평가 문제 쪽도 그렇고 둘 다 논리 구조와 통합돼서 나오는 문제 형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부분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2024년 3월 달에 치러졌던 5급 공채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내년에도 유형화됐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유형의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높게 받으려면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문맥 문제에는 전체적인 흐름, 문장의 맥을 잡는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그런 문제들인데 6문항, 작년보다 한 문항 정도가 줄었습니다. 문맥 문제에서 7급 공채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실무적인 소재를 가지고 빈칸 문제를 만든다거나 밑줄 추론 문제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실무 소재에 해당되는 비중이요. 첫 해, 그러니까 도입된 첫 해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작년은 22년 대비해서 23년이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가 더 줄어서요. 문맥 문제, 그러니까 우리 문맥 문제 대표적인 거 빈칸 추론하는 거, 밑줄의 의미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수정하는 거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총 6문항이 출제됐는데 이 중에서 실무 소재에 해당되는 거는 2문항밖에 없었습니다. 실무 소재가 총 25문제 중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나머지 2문제는 추론 스타일로 하나, 분석 스타일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견해 분석 스타일로 하나 출제가 돼서 실무 소재도 사실은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올해 그 부분이 약간 응용된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24년도 7급 공채 언어 논리 시험에 관해서 제가 출제 경향하고 총평 말씀드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문제들 하나씩 풀어보는 그런 강의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커리큘럼 확인하시고 그 부분 아직 확인 안 하셨으면 24년도 기출의 전체적인 경향 확인할 수 있는 그 특강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됐고 중요 문제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이제 25년도 대비해서 시작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논리 문제는 뭐 우리 늘 보는 타당성 판단하는 문제, 논리 퀴즈 문제, 독해형 논리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총 5문항 출제가 돼서 작년 3문항에 비해서 비중이 늘었습니다. 논증은 비중이 줄었는데 논리가 늘어났거든요. 합쳐서 지금 9문항, 작년은 합쳐서 10문항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비중은 거의 비슷해요. 논리 논증을 합치면. 그래서 논리 논증이 좀 난도가 올라가고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지금 올해도 역시 출제가 됐다. 타당성 판단 문제와 논리 퀴즈 문제. 근데 논리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 명제 연결형 퀴즈라던가 창거짓형 퀴즈 같은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뭐가 어렵게 출제가 됐냐면
추가해야 하는 전제 찾기 문제 쪽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5급 공채에서도 지금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문제가 19번, 20번 두 문항 연결형 문제였는데 그 두 문항 연결형 문제에서 19번은 타당성 판단 문제, 20번은 평가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둘 다 이거예요. 논리구조 가지고 있는 논증 형태로 출제가 돼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 좀 언어논리라는 시험을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그 부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논리 논증 같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기본 이론을 아주 단단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응용 형태로 들어가는 전제찾기 문제라거나 그 다음에 논리와 논증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 이런 문제들 풀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논리 이론부터 단단하게 다지고 올라가야 돼요. 독해 자체도 제가 언어논리 스타일의 읽기 방식이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독해도 그냥 읽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시험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누가 효율적으로 이 시험을 빠르게 같은 길이의 지문이라도 빠르게 읽어내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 해결력 테스트하는 게 언어논리 시험의 핵심이거든요. 독해력 테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좀 편하게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곰처럼 아니라 여우처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1년 동안의 강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5급 공채 시험을 한 5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생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강사로 한 11년 차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논리라는 과목을 들고 판 게 제가 총 한 16년 정도 됩니다. 그럼 전문가라 할 만하죠. 그죠? 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이유도 저는 맨날 이 문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시험에 대비해서도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면 여러분들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초시생들 분들도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만 하면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시험장에 들어갈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저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언어논리 수업의 특징은요. 제가 언어논리 수업할 때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전지적 출제자 시점. 전출시라고 줄여서 말씀드리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푸는 입장이긴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출제자의 시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유형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뽑히는구나. 출제원들이 지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선지로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출제위원의 관점에서 계속 문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년 시험이 예측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강조를 할 거고 그 전지적 출제자 시점, 전출시의 가장 첫 번째가 유형이에요. 유형이 고정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어논리는 아까 4가지 유형 크게 있었죠? 그 안에 조금씩 잘게 좀 유형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들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문제를 분석해서 유형별 접근법을 체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인문 강의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논리식의 지문 독해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출시는 뭐냐면 사전 전략. 문제를 다 분석을 하고 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24년도 기출을 분석할 거냐면 25년도 시험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출을 분석을 하는데 기출을 분석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정답을 찾고 오답을 확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출제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발문이 나오면 선지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나는 어디부터 공략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출제 패턴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예측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게 강의 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각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 전자칠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문을 읽을 때도 제가 읽어내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만약 제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방법을 여러분의 방법에 추가하시던가 여러분의 방법을 수정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강약 조절. 그러니까 우리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지문화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의 강약 조절. 어떤 정보는 강하게 보고 어떤 정보는 버려도 되는가 그런 방법들을 제가 직접 저는 지문의 이런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들이 제가 전자칠판에 표시하는 표식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쉽고 재밌게 수업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세 가지 전출시의 기준을 잡아서 수업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2025년 대비해서 언어논리 강의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정규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입문 강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입문 강의는 아마 우리 8월 26일부터 언어 논리는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정해진 바로는 월요일, 목요일 오후 시간대 2시부터 해서 3회, 총 3회 진행될 거예요. 요거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입문 강의부터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아마 9월 달부터 진행이 되겠죠. 기본 강의가 9월, 10월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가 또 11월, 12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요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는 기본서로 진행이 됩니다. 올인원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서로 진행되는 올인원 강의. 이 기본과 심화 강의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출시 1번 유형별로 문제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법 체화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유형을 다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 단계는 요거는 200제, 유형별 200제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5급 공채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내년 또 7월 정도에 치게 되는 25년도 7급 공채 기출에 바로미터가 되는 거는 그 25년도 3월에 치러지게 될 5급 공채 문제일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문제풀이 강의 5급 공채 문제들을 가지고 어차피 똑같아요. 유형은.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 푸는 연습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모강이죠. 모의고사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출은 충분히 분석을 해 놓는 거고 모강은 왜 필요하냐면 실전에 대비해서 나의 전략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봤던 지문들 말고 새로운 지문들이 제시가 됐을 때 새로운 문제가 제시가 됐을 때 내가 기출 분석한 거 적용해서 시간 내에 나의 전략에 따라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과 점수 비교해 보고 남들이 다 맞히는 문제 나는 계속 틀린다. 그럼 거기에 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모강, 모의고사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모의고사 강의 진행될 때 아마 비슷한 시기에 테마 특강이 진행이 될 건데요. 언어논리 테마 특강은 논리 논증 특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건 고정이에요. 논리 논증이 결국에는 변별력의 핵심. 그 부분을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 거기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를 그걸로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난도 높은 문제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특강 진행할 거고 파이널 특강은 24년도 우리 그 대비해서도 24년도 5급 공채 기출과 23년도 7급 공채 기출 비교해 가면서 예측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풀게 될 문제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25년도 예측하는 그런 강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특징을 하나의 강의씩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입문 강의는 대상은 언어 논리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분들이라면 인문 강의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언어 논리 문제 패턴에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 논리식 지문 읽기 방식을 알려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입문서에 보면 5개의 핵심 기본기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5개의 기본기가 어떻게 보면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 5개 골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 논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3회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입문서로 진행할 거고요. 해커스에서 나오는 언어 논리 입문서는 다른 상황 판단하고 자료 해석 강의랑 합쳐져 있어요. 단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핵심 포인트 5개 핵심 기본기를 통해서 언어 논리 기초 감각을 연습하는 과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과 심화는 올인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심화는 정말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시든 삼시든 간에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 시험이 암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암기하고 있던 거에다 뭔가 추가로 덧붙여지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올해 시험 제대로 못 봤다, 점수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면 베이직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툴툴 털어내시고 베이직부터 다시 기초부터 쌓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 강의부터 리마인드 하시는 게 좋고요.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에 7급 공채 기출 거의 대부분 다룰 거고, 특히나 24년도 올해 기출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요 강의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정판 나옵니다. 그 교재 기본서 언어 논리 쪽에 24년도 개정판 나와요. 9월에 나올 거라서 요거 가지고 진행되고, 개정판 다른 거 없어요. 유형은 동일한데 거기에 24년도 기출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그 교재로 강의 들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작년 교재로 강의 들으시고 뭐 24년도 기출은 기출 문제 뽑아서 덧붙여 주셔도 괜찮고요. 괜찮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실 거라면 24년도 기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정판 기본서 가지고 강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는요, 유형별 기출 문제 분석이 핵심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만 골라라. 강의 중에서 뭐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기본 심화 강의. 내년 대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그래서 합격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험생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심화 올인원 단계는 반드시 좀 거쳐 주셨으면 좋겠고, 기본 강의에서는 아마 4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독해와 논증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같이 분석하고, 그 다음에 체화하는 문제 풀이 방법 체화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 심화 강의에서는 이제 문맥과 논리 쪽 문제들이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개의 어떤 큰 틀로 나눠서 문제 풀이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여기서 모든 유형들이 다뤄질 거고, 그 유형에 대한 모든 접근법들이 세세하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문제 풀이 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5급 공채 기출이 주요 문제풀이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뭐 작년에 기본 심화 들었다, 그래서 기본 심화를 따로 듣고 싶진 않다라고 하시면 요 단계부터 난이도 좀 높은 유형별 난이도 높은 5급 공채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여기 있네요. 이 강의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유형별 접근법을 연습한 후에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니까. 7급 PSAT 유형별 기출 200제 언어 논리, 요것도 개정판 나올 겁니다. 우리 24년도 7급 공채 기출과 24년도 5급 공채 기출 중에 어려운 문제가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5급 공채 기출 중 말 그대로 200제예요. 그 2달간 16회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200제 문제풀이 다 들어갈 거고, 아마 추가 자료가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핸드아웃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풀어보고 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모강. 제가 뭐 출제 경향 그
말씀드리는 강의에서도 출제 경향 분석하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인강으로 안 올라갔던 시즌2 동영 모의고사 강의 제 문제 갖다가 진행했던 강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 배치하는 방식이라던가 소재 같은 거 올해 비슷하게 출제된 거 있어요. 뭐 출산 장려금 같은 거 그런 것도 제가 다뤘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보톡스 얘기 다루는 우리 동영 모의고사 해커스 봉투 모의고사 문제 있었는데 지문에 비슷하게 출제된 게 있습니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장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시험 치르고 연습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그 다음에 통계 내서 남들 많이 틀리는 거는 내가 맞히는데 남들 많이 맞히는 거 내가 틀린다. 남들 많이 맞히는 거 내가 틀린다라고 하면 남들과 나의 사고 구조가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고민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유형을 봤더니 뭐 논증 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실전처럼 문제를 풀 때 약점이 되는 게 논증이라는 거니까 기출로 돌아가서 논증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중요 기출을 최종 정리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중요 기출을 최종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모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의 전략을 계속 테스트하고 수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모강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는 1번부터 25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풀어보겠다 했는데 별로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투턴 돌리는 걸로 바꿨어. 그랬더니 점수가 좀 올라갔어. 그러면 나한테 맞는 전략은 2번 돌리는 거잖아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뭐 오류 없게 구성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즌2 올해처럼 시즌2 그 모의고사가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거나 동영 모의고사는 한 번은 5회차 강의로 진행이 되니까 그건 한번 좀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특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 논증 특강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죠. 다른 특강들도 진행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24년도 대비해서는 뭐 25년도 기출 특강도 있었고요. 7급 공채 기출만 1번부터 25번까지 쭉 그렇게 문제 풀고 해설하는 그런 강의도 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특강들은 집어넣을 건데 뭐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요 테마 특강에서 논리 논증 특강은 반드시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논리 논증은 난이도가 높을 수 있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핵심이거든요. 논리와 논증을 한꺼번에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통합형 문제가 난도 높게 출제가 될 텐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강의고 내가 논리가 약하다, 난 논증이 약하다. 한꺼번에 논리 논증 출제 패턴을 딱 보여드리면서 구조를 잡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이거는 정리하기에도 너무 좋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널은 최종 기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7급 공채에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올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건데 그 예측하는 기준이 2025년 5급 기출 문제 중에서 7급 공채에 출제될 문제를 엄선해서 분석을 하고 7급 공채 기출 중 주요 유형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빈틈없이 준비해서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1년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시면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단계인데 어떤 강의를 듣는 게 좋겠습니까? 크게 좀 구분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시생 분들이라면 인문 강의부터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약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뭔가 강의를 활용해 보겠다. 독해 약점이 있다. 그러면 인문 강의부터 이제 독해 스킬 다루기 시작하니까 인문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 유형별로 좀 잘게 쪼개서 접근법, 독해 문제 접근법 들어가기 때문에 인문 강의와 기본 강의 활용하시면 좋고 특히나
기본 강의 중요합니다. 논증 쪽에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얘도 인문 강의에서 방향 잡는 논증 문제 접근하는 그런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문 강의와 기본 강의에서 논증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들 다 다룰 거거든요. 역시 얘가 또 중요하겠죠. 논리에 약점이 있는 분들은 논리는 유형별 문제 나눠서 접근하는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 심화 강의에서 다루기 때문에 요 심화 강의 중요하고 논리의 기본 이론부터 싹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화 강의 통해서 논리 기초적인 이론부터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정리하시려면 논리 논증 특강까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 고득점 목표다 나는 그러면 뭐 단계적으로 다 따라오시는 게 좋죠. 근데 특히나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5급 공채 문제 다루는 문제풀이 강의나 아니면 논리 논증 특강은 아무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가 논리 논증 쪽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는 1년 커리큘럼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언어 논리 공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강의를 쭉 따라오시면 강의 때 제가 그 단계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려요.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일단 강의를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1년 내내 커리큘럼이 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서 강의 들은 거 내 몸에 체화되도록 복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보시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문제 풀어보고 분석하는 식으로 해서 감각을 좀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독해력, 논리적인 사고력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 언어 논리라는 문제가 이 부분이 언어고요. 이 부분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높여야 하는데 이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 그냥 수강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공부하면서 방향 잘못 틀어질 수도 있고 뭐 비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들을 제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또 강사의 입장에서 딱 잡아드릴 거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험장에서 적용 가능한 스킬. 공부를 하시거나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들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분석을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 하니까 강사가 알려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알려준 거 좋아 보이면 한번 연습해 보시고 요거 괜찮겠다 하면 자기의 방법으로 갖고 가시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올바른 감각을 유지하라. 뭐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 많이 이제 질문 주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각자의 지금 상황, 공부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여기에 따라서 언어 논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올바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몰아서 하는 거.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주말에만 2차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주말에만 몰아서 나는 한 주말 토요일 3시간, 일요일 3시간 정도 언어를 그냥 딱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보다 그러면 총 6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월, 화, 수, 목, 금, 토 1시간씩으로 쪼개세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언어 논리 문제에 나오는 지문화된 글을 읽으면서 그 패턴을 익히고 그 문제를 푸는데 내 손이 그 감각을 익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몰아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좀 펼쳐서 조금씩이라도 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공부법 어떤 것까지를 여러분들이 완료하셔야 되는지 계획적으로 그런 것들은 각 강의 이제 들어가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1년 커리큘럼과 각 커리큘럼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이제 새롭게 또 진행이 되는데 저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강의를 따라오셔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잘 준비하고 교재도 열심히 쓰고 강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들 활용하시고 저를 많이 활용하셔서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 하셔서 내년 2025년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